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역사상 정말 가장 흥미로운 모순에 가진 인물 중 한 명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였던 국왕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끝없는 갈망과 종교적 신념이 꽝 하고 충돌하면서 어떻게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와, 정말 뼈 때리는 평가 아닌가요? 이 유명한 역사적 수식어가 오늘 주인공 제임스 1세라는 인물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박하고 뛰어난 지성을 갖춘 학자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정치적 오판을 밥 먹듯 했던 국왕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적인 인물이 현실 정치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두 왕관이 얽힌 갈등부터 왕권 신수설, 교회 통치 구조,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에 숨겨진 역설, 메이플라워호의 이주, 그리고 혁명까지. 이 6가지 핵심 주제들을 통해 그의 파란만장한 행적을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왕관과 한 갈등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되던 바로 그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시다시피 제임스 1세는 역사상 최초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이 두 나라의 왕관을 동시에 머리에 얹은 군주였어요. 엄청난 권력이었죠. 근데 이 화려하고 절대적인 타이틀 뒤에는 꽤 골치 아픈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에는 종교개혁가 존 록스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장로교가 이미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권력을 하나로 쫙 집중시키려 했던 왕의 통치는 이처럼 독립적이고 절대 굽히지 않는 개혁적 신학에 즉각적으로 그것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왕권 신수설 대 두 나라 교리의 대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념적 충돌이 사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주 지독하게 이어지는데요. 당시 상황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문자 그대로 맹신했습니다. 내 권력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신 거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진다.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했죠. 반면에 청교도들은 두 나라 교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왕이시여, 당신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복종해야 할 평범한 신자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맞선 거죠. 생각해보세요. 절대 왕권 대 교회의 독립성. 이 둘은 애초에 한 지붕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녹스의 후계자였던 앤드류 멜빌이라는 분이 제임스 1세랑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확 격해진 나머지 국왕의 옷소매를 덥석 쥐고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일개 지체일 뿐입니다. 와, 왕의 면전에 대고 말이죠. 이 고차원적인 신학 논쟁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살벌하게 폭발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런 좁혀지지 않는 신학적 갈등은 당연히 실제적인 제도의 충돌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 주제, 교회 통치 구조의 대립을 살펴볼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이 갈등의 뼈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제임스 1세는 자기가 직접 임명한 주교들을 통해 교회를 꽉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이른바 감독제를 선호한 거죠. 목적은 심플합니다. 철저한 정치적 지배력. 반면 청교도들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목사와 장로들이 평등하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제를 고수했습니다. 이들에게 주교란 그저 카톨릭의 잔재이자 인간의 전통일 뿐이었거든요. 정치적 통제를 원하는 왕과 성경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청교도들. 대립구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은 1604년 햄프턴 코트 회의에서 펑 하고 터져나옵니다. 장로제를 도입하자는 청교도들의 요구에 제임스 1세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장로제들이 평등하게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발상 자체를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군주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불리는 킹 제임스 성경의 역설입니다.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제네바 성경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제임스 1세에게는 이 성경 여백에 달린 각주들이 정말 눈에 까시였습니다. 군주의 폭정에 저항해도 된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왕이 이걸 가만둘 리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폭정을 비판하는 주석을 싹 다 없애버리고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세워줄 새로운 표준 성경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게 바로 1611년에 발행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철저하게 왕권 강화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품격 있는 문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1세가 그토록 억누르고 혐오했던 바로 그 개혁주의 신학을 영어권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만든 무기가 오히려 자기가 끄려던 신학적 불길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된 거죠. 와, 이거 진짜 완벽한 역설 아닙니까? 이런 숨막히는 통제와 갈등은 결국 영국 땅을 벗어나 지리적인 대이동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주제, 박해와 신대륙 이주입니다. 제임스 1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매몰찬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청교도들을 순종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에게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뜻이었죠. 왕의 탄압이 점점 가혹해지자 철저한 개혁과 성경적 순수성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들은 완전한 신앙의 자유, 오직 그것 하나를 찾아서 1620년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험난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죠. 이제 우리의 해설을 갈무리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1세의 이런 강압적인 통치가 궁극적으로 영국의 역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론을 내려보죠. 화만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04년 햄프턴 코트에서의 팽팽한 신학적 말싸움은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상적 무기를 낳았고, 이는 다시 1620년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라는 물리적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남았던 사람들의 억눌린 불만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려 했던 이 모든 무리수는 결국 그의 아들인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러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대한 무력 충돌이자 정치적 대폭발로 터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제임스 1세의 역설 그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신학적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순수성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국가의 하부 조직으로 묶어두고 완벽하게 지배하려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통제에 대한 집착이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어 했던 권력의 기반을 파괴해버렸고 아들 세대에 이르러 혁명의 불길을 당기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만 통제하려 했던 똑똑한 바보군주의 뼈아픈 실패였던 겁니다.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통제력을 극대화했던 제임스 1세의 시도가 도리어 혁명의 불씨가 되어버린 이 거대한 역설. 여러분, 이게 단지 17세기 옛날 역설로만 들리시나요? 오늘날에도 국가의 권력 통제와 개인의 깊은 신념이 충돌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개입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